130cm 남짓한 작은 동상. 이 조각상의 이름은 평화의 소녀상입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영문도 모른 채 일본군에게 끌려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초를 당했던 위안부 할머니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세운 동상인데요. 위안부 할머니들은 꽃다운 청춘을 빼앗기고도 아무런 사과나 보상을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오늘은 돌아가신 할머니들의 빈자리에 앉아서 그분들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에서도 오셨습니다. 일본어 안 하는 그 마음이 이 나비에 담겨 있어요. 사년 한 해도 건강할 수 있도록 진정한 해방을 맞이. 오늘은 평화의 소녀상을 조각해서 많은 화제를 모은 조각가 부부를 만나보겠습니다. 김은성, 김석영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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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앞서 저도 평화의 소녀상을 만나보고 왔는데요. 말은 없었지만 그래도 뭔가 결연한 의지를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 조각상을 만드신 건가요? 수요집회, 천차 수요집회 기념으로 조각상을 만들게 되었는데 조각상을 만들면서는 엄청 아팠어요. 말하자면 내가 할머니 입장이었다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 딸이 그 입장이었더라면, 제가 그 입장이었더라면 하는 마음으로 작업을 했고요. 그런 마음을 많은 사람들이 이 소녀상을 통해서 느끼길 바랬어요. 공유하길 바라고 공감하길 바랬습니다. 예. 이 위안부 인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우리가 이제 어릴 때부터 이런 이야기들을 어른들로부터 들어왔던 것이 이게 정말 사실이었구나라고 하는 게 1991년도에 김학순 할머님이 나는 일본군 위안부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그 순간 분노 내지는 창피함, 굴욕감 이런 것이 막 밀물같이 들어왔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미술하는 사람들도 문화예술로 좀 이렇게 표현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점점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면 여성과 인권에 대해서 또 전쟁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죠.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참 이 조각상 하나지만 어떻게 보면 많은 시민들의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내셨습니다. 지난 겨울에는 추울까 봐 담요도 덮어주고 이번에는 보니까 고운 한복도 또 입고 있더라고요. 이런 모습을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희가 이제 이 조각상을 제작할 적에 많은 이제 염두를 뒀던 것이 과하지 말자, 그리고 잔잔한 감동을 주자. 그러니까 작은 감동을 줘가지고 좀 울림을 갖자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을 갖고 제작을 해서 설치를 했는데 그게 우리 국민들이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렇게 양말도 신겨주시고 모자도 씌워주시고 한복도 입혀주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신전심이 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들이 그런 표현을 할 때마다 몰랐던 사람들이 알게 되는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글렌데리시의 그 소녀상에 봉투를 씌우거나 말뚝 테러를 했을 적에 이게 이제 몰랐던 사람, 그러니까 다른 서양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몰랐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걸 통해 가지고 일본의 전쟁 범죄가 이랬었구나, 여성 인권을 이렇게 했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을 알게 되고, 그리고 더더욱 이제 그분들이 이제 또 분노를 하셔가지고 소녀상을 또 우리 동네도 세워야겠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세우신 조각상이 모두 4개죠. 지금 네, 일본 맞습니다. 대사관 앞에도 있고 글렌데이 시에도 있고 그리고 경남 거제 그리고 고양시에도 있고요. 네. 앞으로 다른 도시에도 세울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 제일 먼저는 아마 성남에 세워질 거고요. 그 다음에 수원에 세워질 거고, 그 다음에 미국에 세워질 예정입니다. 여름에. 여름에요. 미국에 그러면 하나가 더 생기는 셈이네요. 네. 이렇게 조각상을 보고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도 보내실 것 같은데 생각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천차 집회가 끝나고 며칠 후에 노란 봉투에 노란 이제 편지지가 하나 왔는데, 거기에 그 편지지 봉투에 보면은 서울시 중학동 앞 소녀상 앞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소녀상이라는 주소는 없잖아요. 근데 소녀상 앞이라고 해가지고 해놨는데 우체부 아저씨가 소녀상 앞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참 그런 다른 어떤 그 편지들도 많은데, 이 우체부 아저씨가 주소가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소녀상한테 갖다 준 부분들이 생각이 많이 납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언제까지 이 조각상, 소녀상 계속 만들 계획이신가요? 우리가 일본을 대상으로 좀 하긴 했는데, 이게 이름이 평화의 소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지금도 이제 그 전쟁의 위험이 있거나 전쟁을 하고 있거나 이런데, 그런 전쟁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조각이 좀 활용되게끔 할 생각입니다. 역으로 이 소녀상에 일본 사람들이 참 많이 옵니다. 그 집회 때도 엄청나게 많이 오셔가지고 정말 이제 반성도 하시고. 네. 근데 그분들은 이제 일반인들이죠. 우리는 이제 일본 정부가 정말 사죄하고 반성하길 바라는데, 많은 일본인들은 여기에 동감을 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분들 힘도 또 받고 있습니다.